안녕하세요, 골든스타파 임정 멘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은 매매 기법, 특히 추세 매매와 변곡 매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보시기 추천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추세를 좀 확인하고 추세대로 단타 매매를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네네. 항상 눌림목 자리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이게 어디까지가 눌림목이고 어디부터가 아예 추세가 변환되는 곳인지 헷갈려서 손절이 크게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눌림목이 맞는지 아니면 눌림목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좀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거죠. 네. 그러면 보통 매매할 때 추세 매매 위주로 해요? 네. 그럼 변곡 매매가 뭔지는 알죠? 변곡 매매가 뭔지는 아는데 네. 그 변곡되는 지점이 네. 헷갈리니까 잘 못해요. 이게 지금 보면은 기본 차트예요. 기본 차트인데 나스닥 차트에 10분봉 그냥 일반 캔들 차트 말 그대로 보조지표 하나도 없이 해놨고 지금 일자 보면 2022년 7월 11일, 12일, 13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변동성이 되게 커 보이죠? 네. 딱 10분 만에 500포인트가 급락을 했어. 어마무시하게 이제 빠졌었는데 이때가 이제 CPI 이제 발표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급락세가 좀 나타났었고, 일단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캔들 차트만 봤을 때는 매도 추세인지 매수 추세인지 모르겠다 이거야. 왜냐면 요때만 봐도 찍고 올라가니 다시 매수로 바뀌었나? 근데 요때 당시에 보면 다시 매도장 같고 막 헷갈리거든. 이거 매도장인지 매수장인지 그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정쩡한 자리에 진입을 해서 물려버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만 가지고는 도대체가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진입, 손절, 청산 타이밍 자체를 못 잡아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개발하고 이제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울트라 차트거든요. 울트라 차트를 보면은 명확한 추세 전환 기준을 볼 수가 있어. 일단 내가 한번 지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로 울트라 차트예요. 울트라 차트인데 이게 아까랑 똑같은 차트거든? 거기에 내 차트를 씌웠을 뿐이야. 근데 이 차트를 보면은 명확한 추세에 대한 기준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 흰색 선이 장기 추세선이에요. 그냥 내가 이제 적은 거야. 장기선이라고 해, 장기선. 장기 매도선, 매수선이라고 하는데 쉽게 보면은 이 장기선보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위에 있죠, 시세가. 네. 그럼 이건 매수 추세. 이렇게 깨고 내려왔죠. 이때는 이제 매도 추세. 다시 이렇게 올라탔죠. 여기서는 매수 추세. 매수, 매도, 매수로 바뀐 추세의 전환 기준선이 바로 이 장기선이에요. 자, 장기선을 봤을 때 일단은 매도장이냐 매수장이냐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매수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진입 포인트를 잡을 때 보통 눌림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매도장에서는 올림목이라고 단어들을 써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지금 이렇게 이제 추세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있죠, 시세가. 네. 시세가 이 선보다 위에 있을 때는 매수장이랬잖아. 그럼 올라갔다가 눌러줄 때 우린 저점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서 더 올라가길 기대하는 거예요.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목, 여기를 진입 타이밍이라고 보면 돼요. 눌림목 자체가 진입 타이밍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줄 알고 진입을 여기서 내가 했어. 눌림목 파동에서. 눌림목이란 게 이렇게 눌러주고 올라간다. 그래서 눌림목, 눌림의 몫이다, 장소다, 그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당연히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줄 알았으나 보니까 여기 보면은 급락을 했죠. 네. 시세가 꺾여버렸어. 지금은 이 흰색 선을 깨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때가 바로 추세가 꺾였다고 해요. 추세가 바뀌었다. 즉 매수에서 매도장으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 매도장에서는 이제 올림목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올림목이 뭐냐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더 내려갈 때 요 타이밍, 이 올라왔을 때의 몫을 잡는 거야. 매도는 떨어져야 수익이니까.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하락해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올림목이라는 단어도 되게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이 울트라 차트에서 이 장기선을 봤을 때 올림목 파동, 요때가 이제 진입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 진입 포인트가 어딜 것 같아요? 다음 또 장기선에 닿는 곳일 것 같아요. 여기요? 네. 그렇죠. 여기가 또 진입 포인트예요. 그러면 진입 1번, 진입 2번,
그다음 여기가 진입 3번이 되겠죠. 아, 그죠? 여기가 진입 3번이 되겠죠. 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보면은 단 10분 만에 500포인트가 급락을 했어요. 500포인트면은 100포인트에 거의 한 200만 원 조금 넘거든요. 한 방에 1000만 원 수익이 난 거야. 한 계약이에요? 한 계약에.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다 먹었을 경우긴 한데 중간에 파도 그래도 한 몇백만 원 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때 자체가 이제 지표 발표 시간대였어. 진짜 중요한 지표였는데 그때 당시 원래 시세는 여기서 움직이고 있었거든. 근데 여기 사이에 거리가 좀 있었잖아. 그죠? 네.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나는 이런 시스템선에 걸어놔요. 걸어놓으면 이런 식으로 빠방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 만약에 이 선이 거꾸로 추세가 매수였으면 딱 지지받고 올라갔을 경우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추세에 대한 전환은 나만의 그 매매 기법, 나만의 매매 기준, 그 기준선을 이탈했을 때가 추세가 전환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거는 지금 하락 추세에서 올림목 파동이 나왔을 때 진입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여기는 좀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추세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 갑자기 추세선 위로 올라갔죠. 그럼 무슨 추세예요? 매수 추세. 매수 추세죠. 상승 추세를 돌아섰죠. 네. 자, 그러면 봐봐요. 아까 전에 캔들만 봤을 때는 이게 상승 추세로 돌아섰는지 아니면 아직도 매도장인지를 몰라. 그런데 나름의 나만의 그 기법, 나만의 기준선을 가지고 봤을 때 요때는 원래는 매도장이었어. 근데 여기 이제 올라탄 거 보이죠? 네. 시세를, 그러니까 기준선을 돌파했잖아. 그러면 이때부터는 다시 매수 추세로 바뀌고 말 그대로 눌림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여기서 몇 시간 횡보를 하더니 결국 위로 급등을 해요. 그죠? 보면은 추세가 여기서 매도 추세였다가 매수 추세로 바뀐 거 보이죠? 네. 자, 보면은 요때가 11,800포인트예요. 그죠? 11,800포인트에서 12,100포인트까지 얼마나 올라갔어? 300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쉽게 보면은 이 흰색 선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매수 본 게 아니야. 최대한 조정 줄 때, 눌러줄 때 매수를 들어가야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사가지고 더 올라가도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 잘못 샀다가는 고점에 물려버릴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울트라 차트만 잘 쓰고 또는 이제 울트라 차트 만약 없다 하더라도 나만의 기준선을 가지고 추세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정확한 눌림목이나 올림목 파동 또 추세에 대한 추세 전환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최근에 네. 시장이 되게 지표를 발표할 때마다 음.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변동성이 엄청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추세가 터졌을 때는 매도로 됐다가 갑자기 또 V자 반등을 일으키면서 매수로 전환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그걸 간파해야 되는지. 사실은 이제 지표 발표 때는 이제 초보자분들은 좀 이게 매매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팍 내렸다가 팍 올랐다가 팍 내렸다가 이게 되게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매수 들어갔다 이 가운데서 그러면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 수익 났다 손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즉 기준선이 애매하다 보니까 이렇게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나는 그냥 내 울트라 차트 보면서 그냥 저 고점 매도나 또는 저점 매수를 걸어 놓고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 CPI 발표 저번 주였죠. 이 CPI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요때 당시에 지표가 내가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표가 발표하기 전에 나는 여기에 매도를 걸어놨었어요. 걸어놨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걸어놨어요. 대신에 이런 경우도 있어. 요거를 확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손절 치면 되는 거야. 그때 가서 손절 치면 되는데 그냥 내 경험상 이렇게 여기 위치가 얼마냐면은 11,800 정도 되는데 내가 걸어둔 데는 11,950 정도 됐어요. 150포인트 위쪽이잖아. 상당히 위에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설마 오겠나라는 생각은 난 이제 걸어놓은 거야. 지표 발표 때. 근데 설마 오겠냐 하는 자리가 올 때가 많아요. 지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 샀다 갔다 할 필요도 없어. 이때는. 아예 그냥 이 장기선을 보고 고점 매도를 걸고 있었으면은 내가 아까 말했잖아. 한 방에 거의 1,000만 원짜리 수익이 난다고. 요때 거짓말 우리 회원님들이 여기서 수익을 좀 많이 냈어요. 왜냐면 이 울트라 차트 보는 분들은 이제 방송에 내가 이제 차트를 펴놓고 있으니까 다들 여기다 걸어놓은 거야.
이때 당시에 우리 삐돌이 천사님이라든지 이제 그 수원 어떤 분인데 필름의 수원 뭐뭐님인데 그 두 분이 이제 이때 여기서 단 10분 만에 1억 넘게 벌었어요. 그거 본 것 같아요. 그거 인증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0계약 들어갔거든. 근데 아까 말했잖아, 한 계약 1000만 원이거든요. 10계약에다가 1000만 원 곱하면은 1억 몇 천이 나온 거야. 이해되죠? 네. 여기서 한 방에 순식간에 번 거예요. 그것도 웃긴 게 한 방에 떨어졌는데 자리를 비워가지고 요때 이제 청산 안 한 거야. 딱 자리 오니까 이게 엄청 빠져 있었던, 그때 딱 파신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단타 매매 하셔서 이제 종료하셨는데, 아무튼 이제 지표 발표 때라 하더라도 일단 내가 보는 기준선에다가 걸어놓고 매매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유튜브 댓글들을 보다가 저번에 업로드한 영상들 중에서 시청자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나스닥이 저녁 9시 이후에 갑자기 막 폭등을 했다가 급폭락했는데 이런 현상이 자주 있는지 또 왜 그런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차트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이 차트예요. 급등했다가 급락을 했거든요. 7월 13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일이었고요. 시간대도 저녁 9시 30분 딱 발표하는 시간대였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이런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일에는 걸어놨던 포지션들을 일단 정리를 하고 발표 후에 추세를 좀 관망했다가 다시 진입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납니다. 보니까 이날 발표 직후에 10분가량 위아래로 450포인트 정도 큰 변동성이 나왔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움직임이었는데 부디 별일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약 한 달 전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비농지표에 대해서도 설명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따 댓글 한번 보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는 미국의 경제 흐름을 가장 잘 나타내고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인 만큼 꼭 날짜 체크하시면서 매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유익한 정보들, 매매 노하우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골든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